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아주 중증 치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면 그 경도 치매, 초기 치매일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치매로 보게 되고 예. 기본적인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기억이 안 나는 경우 흔하게 나타날 수 건망증이죠. 있죠. 오늘은 조발성 치매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흔히 치매라고 하면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은 뭐 비교적 젊은 40, 50대에서도 치매가 나타난다고 해요. 이를 두고 조발성 치매라고 한다는데 일반 치매랑은 다른 겁니까? 아니면 뭐 단어만 그렇게 붙은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65세 이상에서 발생한 치매를 뜻하기는 하고 증세는 다 치매 증세를 보이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원인이라든지 증상의 진행 속도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또 이제 약간 그런 것이 전두엽이나 측두엽의 문제까지 오게 되면 이제 조현병 있지 않습니까? 예. 조현병과 비슷한 양상을 또 보이는 환자분도 많고 이제 그런 정신과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질병에 따른 원인도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혈관성 치매거든요. 음. 중풍 뭐에 의해서 뇌 신경이 손상된 경우에 혈관에 예. 어떤 문제로 나타나면 치매 증상보다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운동 기능 같은 반신불수라든지 구안화사라든지 이런 이제 증상을 동반하고 그러면서 예. 이제 치매 증상을 같이 보이게 되는 경우가 예. 이제 가장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겠고요. 실제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뭘 먹었는지 기억 안 나면 건망증,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면 치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건 아주 중증 치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먹었는데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면 그 경도 치매, 초기 치매일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활동을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치매로 보게 되고 예. 기본적인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기억이 안 나는 경우 흔하게 건망증이죠.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때는 괜찮아야 됩니다. 건망증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저거 잊어먹으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부분 잘 안 잊어먹고 이건 건망증인데 무심코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신줄 놓고 멍하다가 잊어버리는 거는 건망증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부모님은 기억력 엄청 좋다고. 근데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해마라는 것이 예. 이제 뇌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저장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요. 근래의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옛날 기억만 나죠. 그래서 옛날 기억이 너무 나니까 옛날 어렸을 때 내가 4살 때 이랬고 5살 때 이랬고 피난 다닐 때 이랬고 이런 얘기 막 하시거든요.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근래의 기억이 주입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입력되는 게 없으니까 과거에만 계속 이제 치중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물론 구분할 부분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분들이 이제 과거를 회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하는 경우를 또 치매로 이제 오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근래의 기억을 잘 못한다든지 또는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이거 망가졌대. 그래서 가서 보면 멀쩡한 거 있죠. 기계가. 단순 조작법. 또 잘 못하시는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그런 경우가 보통 치매의 전조증, 뭐 치매의 판단 방법, 진단 방법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하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한방도 마찬가지로 이제 중증이 되면은 굉장히 어렵고요. 네. 치매라는 것이 그 환자분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분을 케어하기 위해서 전 가족이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네. 큰 문제인데 실제로 경증일 때 이제 항방적인 도움이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뇌의 노화를 네. 막는다든지 예. 또는 뇌가 독소들이 쌓이게 되는 것을 청소를 시켜서 해독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하고 뇌 조직이 그 노화를 막으려면은 여러 가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공급도 원활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과 같이 오기 때문에 예. 이제 감정 관련된 코칭도 같이 하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중기 이상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간병인들이 붙으셔야 됩니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떠도는 것 중에 뭐 어려운 걸 하면 좋다 그랬는데 그런 거는 좀 일찍 만약에 조발성이 50대라면 3, 40대부터 외국어 같은 걸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어를 뭐 써먹든 안 써먹든 좀 공부를 해서 주변 외국인들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화를 좀 해보고 그런 재미를 느끼시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외국어를 늦게 배우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손의 운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취미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예. 하는 것들이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과 많은 대화를 해서 언어 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들이 퇴행하지 않도록 가족들이 같이 함께 모시고 사는 거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을 땐 주변 동네의 다른 어르신들과 교류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 아, 이런 사회관계에서 언어와 판단력, 그때그때 어떤 순발력, 네. 눈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데 독거노인이라든지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점점 더 퇴행이 빨라지고 음. 그리고 이제 팔다리 어떤 이제 사용이 안 되면 근육이 퇴행하잖아요. 그 근육을 잘 안 쓰니까 거기에서 뇌로 자극이 안 가는 겁니다. 아. 그럼 뇌가 더 빠르게 퇴행이 되고 예. 치매를 땡기 있는 이제 경우가 발생하니까 운동을 꾸준히 해가지고 손끝 발끝 근육을 사용하시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